교재 62페이지. 출제 유형 2 파일을 열어.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아마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 파일일 겁니다. 출제 유형 2 파일. 경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화면에 폼밖에 안 보이네요. 자, 목록 단추, 머리글에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해 주시고, 폼이 만들어지려면 뭐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파일을 열어 판매 내역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자, 판매 내역 폼 찾으시고 만드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수정 편집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자, 1번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죠. 자, 레코드 원본 폼과 테이블이 즉 데이터 연결 개념입니다. 그 데이터 탭에 있겠죠. 그리고 레코드 원본 속성에 기초공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개념은.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판매 현황 테이블, 왼쪽에 보니까 테이블이네요. 테이블, 탐색창에 보니까 테이블이군요. 테이블 연결. 결과는 확인 안 할 거면 결과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확인하세요. 2번 제시된 화면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화면은 문제의 포옹과 관련되어 있는 결과 그림을 줍니다. 그게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기본 보기 속성은, 자, 화면 그 폼에 나오는 폼의 구조죠. 근데 폼이, 즉 레코드 하나가 폼 하나를 의미한다 그랬고, 폼이 여러 개 보이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연속 폼이라 그랬고, 문제에서 기본 보기 속성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기능이겠죠. 형식. 물론 시간이 많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루는 기능이겠네요. 형식. 그래서 기본 보기, 현재 데이터 시트 보기네요. 이걸 연속 폼 보기로 변경하셔야겠고. 설명 한 번만 들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뭐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잊어버리지는 한 번 더 머릿속에서 각인을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복습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자, 3번 죄송합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다. 표시 숨기기 개념이니까 이건 뭐 형식에 있을 거고, 그다음 요런 거기 레코드 탐색 단추 폼에 있는 거고요. 폼의 구분선이니까 폼에 있는 내용 구조물들이겠죠. 그럼 형식 찾으시면 되겠죠. 탐색 단추. 레코드 탐색 단추라는 속성의 표시 아니오로 변경 숨기기. 폼의 구분선 위에 보면 아래쪽에 구분선 속성 아니오로 변경 숨기기. 그렇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폼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죠. 폼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응? 폼은 레코드 추가 삽입 삭제를 처리한다. 맞아요? 그러면 데이터와 관련 있는 일이겠네요. 데이터 탭에 밑으로 가시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앞에 레코드 자 붙이시면 됩니다. 레코드 추가 가능 아니오로 변경. 새 레코드가 추가되지 않도록. 그 다음 5번 폼에 세로 스크롤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고. 혹시 스크롤바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한글로 번역하면 이동막대, 스크롤바, 이동막대, 수평 수직 이동막대.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가로 수평, 이게 세로.
그러면 세로 스크롤바만 표시대로 설정하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지만, 조회 속성할 때 내용이, 목록상에 내용이 더 있으면 뭡니까? 이런 이동 막대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더 있으면 화면상에. 맞아요. 이런 구조가 생겨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창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뭐 이게 작아지든 커지든 간에 이 녀석은 무조건 나타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녀석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폼 선택, 형식, 그리고 찾아봐야죠. 여기 있겠죠, 뭐. 지금은 찾아봐야, 아, 스크롤 막대라는 게 여기 있군요. 스크롤 막대. 모두,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은 세로 스크롤 바만, 세로만 표시하겠다. 그래서 제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냥 화면이 커서, 그리고 세로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목록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는 화면이 지금 작은데도 안 나오죠. 예? 다 가로 방향의 내용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쪽만 나타내도록 하겠다. 그냥 그거 확인하시다고요.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여섯 번째,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기 이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마 다음에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경험은 해보셨거든요. 자, 판매 내역 폼, 결과를 보는 폼 보기로 변경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판매 내역 폼 보기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 오른 왼쪽에 보니까 지역 매출 폼도 있네요. 자, 이번에 더블 클릭. 결과를 보는 폼 보기, 결과를 보는 더블 클릭. 그러면 두 개의 폼을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서 화면에 표시하는데 크게 무리 없죠? 자, 그러면 6번 다시 읽겠습니다. 폼이 표시되면, 자, 지금 판매 내역 폼을 가지고 폼을 작업하니까 폼이 표시된다는 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 지금 이 상태. 표시되면 폼이 닫기 이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죠. 자, 앞에 보세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이렇게 이뤄놨습니다. 제가 메모장에서. 메모장에서 대화 상자를 이렇게 이뤄놨습니다. 이 녀석이 닫기 전에는 우리가 메모장이 돌아가서 버튼 작업할 수 없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달 속성이라고 합니다. 한글 아닙니다. 모달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달 속성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내역 폼. 자, 두 개의 폼이 그대로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판매 내역 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로 가시고 자, 요건 어디에 있냐면 기타 탭에 있습니다. 기타 탭. 그래서 모달 속성을 사용하겠다. 예로 변경. 그러면 어려운 용어입니다. 폼 보기 결과를 보고 가야죠. 그러면 내가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선택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죠. 선택 안 되죠. 언제 선택 가능하다고요? 판매 내역 폼이 뭐 닫혀야만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하면 이제 그제서 이 녀석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속성을 모달이라 그럽니다. 좀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그다음 지역 매출 조회 폼 닫으시고 다시 우리는 판매 내역 폼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죠. 자, 탐색창에서 판매 내역 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아마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 좀 속도감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내용은 제가 슬로우로 갈 겁니다. 자, 그다음 교재에는 없지만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판매 내역 폼의 속폼, 속성 시트 폼, 선택 폼, 그 다음에 기타 탭의 모달 속성 아니오로 다시 기본값으로 다시 바꿔놓으시고요. 자, 팝업이라는 위에 보면 팝업이라는 속성인데 팝업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팝업 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만 보고 그냥 하세요. 이것도 아마 시험에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옵션에 가서 제가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뭐지 창 겹치기 이걸로 조금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그냥 제 화면 보고 그냥 진행합시다. 원래 이 창이 제 화면 보세요. 원래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우리 창의 구조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면 이 녀석이 원래 나트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폼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팝업이라는 게 어디 가면 팝업이 뜰까요? 팝업창이 뜰 만한 사이트가 뭐가 있죠? 잠깐만요. 라이센스 점 요런 게 이제 팝업 창이거든요. 요런 게. 요런 게. 지금 이동을 할 수는 없는데 요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형태적으로 요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녀석의 기능이 여러분들 왜 이걸 팝업 창이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 부르니까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자, 판매 내역폼 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혹시 속성 시트가 없으시면 속성 시트 나타내시고요. 기타 탭에 팝업을 예로 할게요. 예로 바꿉니다. 팝업을 예로. 예로 바꾸면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원래 이 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방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팝업이라는 속성이 들어가면 모니터의 어느 위치에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창을 우리는 팝업 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거 띄울 때 보통 이제 많이 올려놓는 그런 건데 그게 원래 메인 페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가보시면. 이런 기능을 우리는 팝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탭 모드라서, 탭 문서 보기라는 모드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요렇게 제 화면을 확인하시고요. 아마 요건 기본 값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이제 내기가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됩니다. 이런 거. 근데 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이 아니죠. 일단 닫으시고요. 저장해 두시고 항상 저장. 판매 내역폼 디자인 보기로 다시 여시고 기타 탭에 가서 팝업을 아니오로 다시 변경하시고요. 기본값 상태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 폼이 로드될 때, 자, 폼이 로드된다라는 건, 자, 화면 봅니다. 폼이 화면에 나타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음? 폼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루는 시점, 이니사이즈 이벤트, 초기화라고 하는 시점. 이거 좀 뭔가 없어졌네. 아, 여러분, 이거 이거 나중에 필기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폼이 로드가 된다는 건 폼을 화면에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어디에 메모리상에 올라가는 걸 우리는 로드라고 제가 엑셀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필기 시간에도 이거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그러면 폼이 로드된다는 건 이미 저기 데이터가 올라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뭔가 화면에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미 올라간다라는 건. 시점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나타날 거잖아요. 모니터 저기 이 과정을 거쳐서 모니터상에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로드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폼이 실행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슬라이드 단계를 거쳐서 폼이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즉 결과야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폼이 로드된다고. 이렇게 나타내려면 폼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화면상에 나타난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자, 그러면 로드될 때 마지넥 필드. 자, 마지넥 필드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자, 어, 여기
폼에 있는 컨트롤과 필드가 연결돼야 된다. 그걸 컨트롤 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필드라는 건 요걸 의미할 겁니다. 요걸.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었죠. 자, 정렬의 결과는 어쨌든 폼상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의 데이터가 지금 쭉 보시면 이게 가지런하게 나열이 돼 있지 않네요. 중구난방이네요. 여러분들 화면도 그럴 거고 보기 모두만 좀 다를 뿐이지. 탭 보기고 저는 창보기 상태입니다. 그럼 디자인버 가면 그러면 이 녀석을 정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정렬을 하시려면 누가 어디에 가서 폼의 결과가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폼의 결과가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폼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렬은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기능은 어디? 정렬 기능은 폼 안에서 정렬 기능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 탭 안에 있죠. 그리고 정렬 기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요거 Shift F2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값의 사이즈를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자, 정렬은 데이터베이스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정렬도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느 필드? 마진액 필드.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꼭 액세스 작업을 할 때 꼭 약속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필드명을 입력하실 때는 꼭 대괄호 표시합시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자, 모든 게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름차수는 영어 단어가 아마 ascending일 겁니다. 그 앞자리를 따서 ASC, 대소문자 부분 안 합니다. 그냥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SC. 오름차순입니다. 마지넥 필드 오름차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일단. 문제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엔터. 그리고 결과 봅니다. 폼 보기.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고. 자, 저희들 내용은 뭡니까?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방금 정렬의 결과는 폼상에 나타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폼에서 처리하셔야 된다. 정렬을. 그러면 정렬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해야 되니까 이 정렬 기능은 데이터 탭에 있을 거다. 폼의 데이터 탭 안에. 그리고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네요. 가니까 잠깐만요. ASC라고 입력했던 내용이 사라졌네요. 자, 이것도 이제 또 기억하셔야죠. ASC 기본값입니다. 컴퓨터는 기본값을 생략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기억나세요? 특히 코딩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생략되어 있으면 ASC를 해석하는 거고 반대 개념은 descending이라고 해서 DESC라는 코드를 씁니다. DESC. 엔터. 홈 보기. 그러면 쭉 보시고 결과 확인. 됐습니까?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저장, 닫기.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개체상에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고 닫는다. 어디서? 시험에서. 자, 끝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판매 내역 폼 다시 여시고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폼 바닥글 영역 크기 조절 수동으로 크기 조절 좀 하시고 폼 바닥글 영역 크기 조절 알아 적당히 뭘 하나 치우자. 컨트롤. 자, 우리 엑셀 시간에는 기존에 폼상에 삽입되어져 있는 컨트롤을 기존에 있던 컨트롤 사용만 하셨잖아요. 이제 엑세스는 컨트롤 삽입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컨트롤 삽입은 주황색 실선이 나타나는 이런 컨트롤 삽입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래서 텍 상자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단추. 이게 명령 단추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컨트롤 삽입하는 게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입력란, 텍 상자 컨트롤, 클릭.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홈의 영역에 가에다 대시면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 기억나시죠? 매크로 작업하실 때 도형이나 단축 컨트롤 삽입하실 때 저거 나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을 삽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A, B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저건 텍상자 컨트롤이라는 표시입니다. 텍상자 컨트롤이라는 표시 저게. 자, 클릭 드래그. 알아서 사이즈 그리세요. 클릭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버튼 놓으시면 삽입이 되는데 뭐와 함께 나타나냐면 텍상자 마법사가 같이 나타날 겁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마법사가 뭐라고요? 값을 설정하는 단계별로 값을 설정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요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관계로 일단 치울게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시고 아마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값을 원래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마법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자세히 단추 누르시고 목록을 펼치시면 여기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색깔, 자, 액세스는 또 빨간색 계열이네요. 여러분. 됐습니까? 요거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기본값이라고 이게. 이거 해제되어 있으면 안 나타납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제가 해제해 버렸거든요. 그냥 보죠. 따라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나타나죠. 뭐 지우는 건 딜리트 키고. 자, 어찌됐든 요게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항상 기본 상태에서 진행할 겁니다. 왜냐고요? 기본 상태 진행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뭐 조작을 하잖아요. 하면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화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 기본 화면에서 시험에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삽입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게 언바운드라고 적혀지는 이 부분이 텍상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속성창에 보시면 여기 그다음에 요 앞에 텍스트 35라고 하는 부분은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레이블 컨트롤. 그냥 단순 텍스트를 글자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예요. 데이터와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뭐 그런 거라는 이야기인데, 자, 일단 이렇게 컨트롤이 삽입이 되면 텍상자 컨트롤 선택할게요. 시험에서 컨트롤이 삽입이 되면 이름을 바꾸라고 나옵니다. 기본 이름을 쓰지 말고. 지금 텍스트 35거든요. 이름 바꾸는 건 기타 탭에 있습니다. 컨트롤 이름 변경하는 거. 본명, 뭐 txt, 성명,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엔터.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아무거나. 제가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앞에 레이블 컨트롤 선택할게요. 레이블 컨트롤. 자, 요 녀석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기타 탭에 뭐, 소문자 L, A, B, 성명 이렇게. 엔터. 그리고 형식 갑니다.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또 선택 상태는 레이블 컨트롤. 형식에 갑니다. 겉보기 이름, 별명, 애칭, 그걸 캡션이라고 표현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확인. 엔터. 자, 그래서 이름 부여 캡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이름을 입력하시면 문구가 다 안 보이잖아요. 겉보기 그냥 단순 텍스트입니다. 단순 텍스트 표시. 그러면 크기 조절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황색 점이 보일 겁니다. 그 점에 포인트 맞춥니다. 그러면 크기 조절 포인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포인트. 요거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대각선 방향 쪽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더블 클릭하면서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 따닥. 자동 크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동 크기 조절. 그다음 이동을 시키면 이동은 이제 그 점이 아니고요. 주황색 실선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 되시면 양방향 하살표 같은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거 작업할 줄 아셔야 됩니다. 클릭 드래그 이동 이렇게. 그다음에
텍상자, 레이블 컨트롤 하시고요. 자, 텍상자 컨트롤 한번 선택하시고, 이동 한번 시켜보실래요?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뭐 마우스 드래그 방식도 있지만 방향키도 있습니다. 방향키. 근데 무슨 특징이 보이죠, 지금? 방금 네이블 컨트롤도 이동시켜 보셨고, 텍상자 컨트롤도 이동시켜 보셨는데,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둘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텍상자 컨트롤 삽입을 하면 레이블과 같이 함께 삽입이 되어진다는 특징 한 개와 이동을 시킬 때 따로따로 같이 움직인다. 근데 따로따로 움직여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겹쳐지면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컨트롤의 좌측 상단에 보면 그 짙은 회색깔의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좀 큰. 거기다 포인트 맞춥니다. 그 점에다가 사각점. 그리고 클릭 드래그.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막 이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조작하는 거 좀 알고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자, unbou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unbound라고 하는 건 연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unbound.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면 우리가 아까 컨트롤이라는 녀석은 뭐하고 필드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까 그 컨트롤 원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 가서 아마 여기서 제공해주는 필드명이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 상품을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 상품이라는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넥 필드가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가 요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컨트롤 원본에. 이렇게. 마지넥 필드가 여기 보이는 건 여기서 제공해주는 마지넥 필드를 연결시키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나타나는 요걸 이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요걸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요 상태를. 필드명이 나타납니다. 한 개의 필드명이. 자, 그 다음. 판매 상품이라는 컨트롤 원본에 있는 판매 상품이라는 필드명을 지울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저 내용이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있던 텍 상자 컨트롤에 있던 판매 상품의 필드명도 사라질 거고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언바운드 컨트롤 상태. 여기에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나서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필드명이 나타나면 이 내용이 나타나죠.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돼요. 바운드 컨트롤. 자 그런데 여기에 필드명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텍 상자 컨트롤 선택하시고 TX 성명 컨트롤 원본에다가 여기 식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식. 그러면 이꼴 오늘 날짜를 나타내주는 액세스 함수 데이트 오케이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제가 질문 던졌을 때 뭔가 부족한 점을 느꼈다. 가서 복습 무조건. 다시 한번 더 자료 확인. 엄청 어려운 내용이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이꼴 식이 들어갔죠. 그러면 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계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그래서 아이고, 홈 탭에 아니면 디자인 탭에서 홈 보기 결과를 본 폼 보기가 나와있으면 이렇게 자 디자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디자인 보기 지우는 건 선택 딜리트 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아까처럼 폼 마법사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개념도 있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저장, 닫기. 자, 교재 65페이지 펼치시고, 아마 65페이지 오른쪽 여백에 계산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아마 65페이지 오른쪽 여백에 계산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뭐 언바운드, 바운드라는 용어는 잘 안 보이네요. 일단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파일 탭에 열기. 저희들이 여는 파일은 거기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파일명이 이렇게 제목 밑에 보면 파일명이 열어야 될 파일명이 있습니다.
그 경로를 제가 화면에 그냥 메모장에 띄워놨을 뿐입니다. 찾아보기,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섹션이 바뀌었네요. 자, 요렇게 바꿀게요, 저는. 이 입력 및 수정과 섹션 1 사이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섹션 2로 변경할 거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1, 열기. 자, 방금 앞에 파일 2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그건 폼 속성, 구역 영역 속성을 작업을 하신 거고, 이제 뭐 컨트롤에 대한 속성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파일을 열었을 때 폼밖에 안 보이네요. 폼은 테이블 커리가 있어야 폼이라는 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목록 단추를 눌러서 머리글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자, 1번. 그리고 그 엑셀부터 쭉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우리 타이핑 치다가 오타 생긴 경험들 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이건 무슨 구속력이 있거나 뭐 규칙은 아닙니다. 그냥 암묵적 합의입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컨트롤 이름을 만드는 방법인데, 텍스트 상자는 앞에 보통 txt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콤보 상자는 cmp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접두사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암묵적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앞에 저런 걸 달아두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도 너무 양이 많을 때 힘들거든요. 막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블일 때 LLB 이렇게 썼죠. 그럼 CMD도 아까 보셨죠. 나머지는 때가 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요거는 뭐 보셨으니까 어디선가에서 그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컨트롤인지 아는데, 물론 100% TX 적어놨다서 100% 택상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자고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대부분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택상자 컨트롤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자, 1번. 자, 그림 이쪽에 출제 유형 1 파일을 열어 급여조의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자, 폼을 완성. 기존에 있던 폼을 수정 편집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급여조의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본문에 있는 TX4번 아마 컨트롤 이름쯤 되겠네요. 클릭해서 이름 확인하세요. 속성 시트 창에서 이름 확인. 그다음에 txt 이름, 컨트롤 이름 확인, txt 부서 이름 확인, txt 지기 이름 확인, txt 기본급 이름 확인, txt 수당합계 컨트롤 각각 4번 이름 부서 지기 기본급 수당합계 필드에 바운드 시키죠. 아까 바운드 컨트롤 이야기 해드렸죠. 네? 컨트롤에 뭐 컨트롤에 뭐 필드가 한 개의 필드가 연결되는 걸 우리는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이 언바운드 상태들이기 때문에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안 보이고요. 근데 아까처럼 샵 뭐뭐라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초 공사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폼과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폼에 있는 데이터 레코드 원본에 가니까 사원 급여 내역이라고 하는 쿼리가 연결되어져 있다. 기초 공사는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컨트롤 원본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런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TX 4번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 필드 연결 4번 엔터. TX 이름 선택 이름 엔터. 부서 선택. 요건 사실은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컨트롤 선택 그리고 내용 직접 입력 직이라는 필드명 직접 입력 혹시 오타 생길까 싶어서 이 방식은 좀 선호하진 않지만 엔터 치시면 필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비교해 보세요. 이쪽 연결됩니다. 이렇게 지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TX 기본급 컨트롤 선택하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필드명 입력 기본급 그리고 엔터 치면 이게 바운드가 되어버려요. 별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TX 수당합계 컨트롤 선택하시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목록 단추를 넣어서 수당 합계 필드명 바운드.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자, 2번 갑니다. 본문의 TX 총액.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속성 시트 창에서. TX 소득세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TX 실수령액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설정하시고 아까 컨트롤상에 식 작성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TX 총액 컨트롤 선택하시고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로 식을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컷 놓으시고. 자, 잠깐만요. 기본급이라는 필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에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수당 합계 필드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방금 바운드 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 개의 필드를 플러스 시켰네요. 기존 필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든 거네요. 계산 필드 개념입니다. 계산 필드 개념 이꼴. 시거지간에 이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필드명. 필드명 입력하실 때 앞뒤로 대괄호 오타 조심하세요. 플러스 기존 필드에 의한 수식. 수당 합계 필드명 대괄호. 엔터. 요 지금 작성하신 이 식은 기존 필드를 이용한 수식입니다. 즉 뭐죠? 계산 필드 개념입니다. 계산 필드. 우리 쿼리 할 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엑셀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직접적인 실습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풀고 질문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TX 소득세 컨트롤 선택하시고 계산은 총액의 10%. 자,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입력란에 컷 놓으시고. 자, 계산식 이렇게. 그 다음에 총액 필드명이죠. 네? 총액 필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총액 필드명 아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필드명이 이름 중에 총액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대가로 치면 안 되죠. 총액에는 필드명이 없다니까요. 총액 필드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총액 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녀석이 맞아요. 이 녀석 이름이 뭡니까? 어? 이렇게 적을 수 없잖아요. 총액 필드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총액의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녀석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방금 했잖아요. TX 총액이라고. 의 값.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점 밸류. 코딩할 때 기억나세요? 의 값. 점 밸류 생략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 계산은 무슨 계산인데요, 그러면? 의 계산은 무슨 계산입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실습하셨어요? 복습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네? 여러분들 저 분명히 엑셀에 나오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엑셀 시간에 다 설명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엑셀 공부 열심히 하세요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당부를 드렸건만. 앞에 보실래요? 의외의 세상에서 제가 의 계산은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계산? 곱하기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생각하셔야죠. 응? 또 하나 더. 지금 이거 하려면 제가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분명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질문 던져 지금 대답 못했습니다. 지금 못하신 분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죠?
아니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라고. 액세스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수식 함수 체계가 동일하다고요. 방금 VBA 세상에서 금액의 80%의 계산 곱하기 계산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계산? 곱하기 계산이라고요. 곱하기 계산. 예? 곱하기. 그 다음 퍼센트 계산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10%구나.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엑셀 할 때 다 모든 이야기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연결고리까지 다 말씀드렸고 제가. 자, 엔터. 그러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이름 앞뒤로 이렇게 대가로가 들어가죠. 뭐 변화가 생겼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런 거. 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일단 필드명이 되었으면 대가로 표시합시다.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어, 내일쯤이나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내일이나 모레쯤. 자, 그냥 지금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냥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자,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건 아직 익숙치 않은 단계라. 자, 그 다음 지금 TX 기타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세 30%. 그러면 소득세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소득세 필드명을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이건 필드명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소득세 값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다. TXD 소득세. 이 녀석의 계산, 곱하기 계산. 그리고 30% 계산되지 않는다. 실수로 환산. 그리고 결과 확인, 폼 보기 이렇게 하면 있죠? 자, 폼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 작성하시죠. 자, 컨트롤 삽입이네요. 컨트롤 삽입.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설명 잘 듣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냥 기출문제도 이 내용 다 설명 다 드릴 거거든요. 기출문제 실기에 나왔던 거. 설명 한번 들으시고 다음 문제 푸실 때는 되게 수월합니다. 처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 기억을 오래 남기려면 어쨌든 뭐 이런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자, 방금 컨트롤 삽입이라는 게 분명히 진행이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폼 머리글에 레이블 컨트롤 여기입니다. 여기. 이 녀석을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삽입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삽입할 공간이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삽입할 공간을 만들어줘.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폼은 그림이 주어집니다. 거기 위에 있는 6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사원별 급여 내기라는 게 아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 녀석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 확보 좀 넉넉하게 줍시다. 예, 저기 이 정도 들어가려면 기존에 있던 이 노란색 배경 색깔의 레이블보다는 한 2배, 2.5배, 뭐 두세 배 정도 커야 되겠네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녀석들이 위치가 지금 밑으로 가야 되죠. 예? 이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단순 텍스트를 보여주는. 이게 밑으로 지금 가야 있어야 될까요? 그 위에 뭡니까? 레이블이 지금 추가가 돼야 되니까, 삽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컨트롤 다 선택해야 되죠. 자, 컨트롤 선택하는 방법, 마우스 클릭 한 개씩. 이거 하나씩. 그 다음에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쓰시면 여러 개, 드문드문. 자, 그런데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요거 선택할 때 이 방법 쓸 겁니다. 앞에 보세요. 선택하는 방법. 눈금자라는 곳에 포인트 두시면 요게 선택기라고 합니다. 요 포인트 이름 검정색 화살표. 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혹시 파워포인트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저거 개체라는 것들을 선택해 주거든요. 도형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근데 이 녀석은 그냥 걸쳐져 있기만 하면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꼭 다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선택. 이건 숲직 눈금자만 그런 게 아니고 수평 눈금자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 영역 안에 걸쳐져 있기만 하면 선택해 준다. 해제는 아무것이나 클릭.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다 선택하니까 이 방법으로 선택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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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쓰세요. 그냥 멀리 움직일 때는 드래그. 크게 움직일 때는 드래그. 디테일, 근처에 왔으면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하고 컨트롤 방향키. 약간 좀 미흡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공간 확보가 되었으니까 컨트롤 삽입, 레이블 컨트롤 삽입, 레이블 컨트롤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 자, 잠깐만요. 이거 아까 삽입하는 클릭 드래그 했잖아요. 우린 그냥 삽입하라 그러면 그냥 클릭 동작 쓸게요. 클릭. 클릭. 그냥 안에서 커서가 레이블 컨트롤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이게 단순 텍스트인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내용을 보시면 레이블을 작성하시오. 자, 레이블의 이름은 txt 제목으로 지정하고 사원별 급여의 얘기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자, 여기에 깜빡깜빡거리는 여기가 뭔가 단순 텍스트 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원별 급여의 얘기라고 입력. 그리고 엔터. 엔터. 수정. 엔터. 완료. 엔터. 그리고 형식에 가겠습니다. 레이블 컨트롤 선택하시고 그러면 캡션 보이세요? 캡션 겉보기 단순 텍스트 사원별 급여 내역. 그다음에 기타 탭에 가면 컨트롤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타 탭에 가서 기존의 기본값 지우시고 거기 있는 제목 거기 이름이 LBL입니다.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 LBL 제목. 영문자 아니 저기 대문자 I 아닙니다. 영문 소문자 L입니다. 엔터. 자, 표시대로 설정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렇게 직접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상에 직접 엔터 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면 텍스트 입력 가능하고 수정 완료가 되면 엔터 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자, 그다음 굴림체. 자, 굴림체라는 건 글꼴 이름이죠. 그럼 그 속성은 어디 있냐고요? 형식 속성쯤이 있겠죠. 뭐. 글꼴 이름 여기 있네요. 굴림체. 그다음에 16pt. 16pt는 뭘 의미할까요? 글자 크기 정도. 밑에 보면 글꼴 크기 16 있네요. 선택 없으면 직접 입력. 엔터. 굵게는 뭘 의미할까요? 글꼴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글꼴 두께. 그래서 값 중에 굵게라는 값이 있을 거고 두께. 그다음 가운데 맞춤은 이 위에 있는 텍스트 맞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다 값입니다. 값. 하고 그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시오. 이건 어디 있을까요? 음? 특수효과입니다. 특수효과. 그림자. 그 위쪽에 특수효과 그림자.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잠깐만요. 요건 아마 그림자라는 건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찾을 수는 있겠죠. 자, 잠깐만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값만 덩그러니 주는 게 아니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글꼴 이름 땡땡 굴림체 글꼴 크기 16pt 글꼴 두께 굵게
텍스트 맞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특수 효과, 그림자라고 문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줍니다, 실제. 이렇게 주면 우리 되게 난감합니다. 앞에 건 그냥 글꼴에 관련된 거라고 되게 유치해서 찾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익숙치 않은 내용이 딱 나와버리면 우리는 이거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거 찾는데 액세스를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어느 속성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에 봅니다.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컨트롤 앞으로 삽입을 하실 건데, 삽입하고 문제 있는 내용 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자, 화면 보이세요? 컨트롤의 크기와 위치를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크기 조정. 더블 클릭 쓸게요. 해도 크기가 안 맞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크기 조절, 높이, 너비 조절. 이거 가운데 맞추면 안 했나요, 제가? 왜 오른쪽 맞추죠? 가운데. 자, 그 다음 위치. 기본급시라고 하는 레이블 가운데쯤에서부터 시작하네요. 대충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건 문제의 크기와 위치가 정확한 값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만 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돼 있다, 위치가.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죠? 감점 요인입니다. 감점 요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삽입하시고 나서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림을 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된다. 그때 그 위치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장.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할게요.